자, 오늘 마지막 세션입니다. 아까 이제 두 번째 세션에서 우리 이제 실제 오라클의 신입 영업사원이 본인 이제 경험한 이제 세일스 클라우드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제 세 번째 세션은요, 플리토라고 이제 번역 전문 기업인데 요새는 또 인공지능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플리토에서 지금 원래는 이제 B2C로만 하고 있었는데 요즘 이제 B2B도 하고 있어가지고 이런 이제 세일스 클라우드를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그 도입하기 전까지는 도대체 그 플리토가 어떻게 해왔는지 기업 입장에서 또 이제 그 B2B 쪽 이런 걸 도입됐을 때는 어떻게 변했는지 이런 얘기들을 또 아까 영업사원 관점이 아니라 이번 세션에는 기업 관점에서 그런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게스트는요, 플리토의 두 분, 팀장님과 매니저 두 분 모셨는데요. 각자 자기소개 좀 하시죠? 먼저.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플리토에서 사업개발 이제 팀장 맡고 있는 김주영입니다. 뭐 사업개발이라고 하면 워낙 다양한 의미가 있을 텐데요. 뭐 사업 제휴도 있고요. 아니면 사업을 협업도 있고, 뭐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고, 영업 시스템을 만들고, 즉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회사에서 이건 누가 하지라고 했을 때 할 사람이 없으면 다 잡무는 제가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영업도 하시는 거예요, 그럼요? 영업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야. 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플리토에서 사업 개발이나 영업을 담당하고 있는 최동원입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이제 주용님과 제일 많이 시간을 보내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요. 네. 회사에서 이러한 전반적인 것들에 대해서 좀 같이 많이 좀 진행하고 있고, 저는 또 영업 쪽에서는 영업 중간 관리자로서 네. 대부분 이 부분이 사업 개발 쪽으로 어떻게 진행될 수 있을지 좀 더 인사이트를 가지고 그걸 뽑아내서 같이 네. 좀 더 확장시킬 수 있는 거는 팀장님과 같이 진행하고, 네. 그렇지 않은 부분들은 영업사원들이랑 진행을 하는 것으로 제가 이제 오더를 좀 그런 내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그 플리토가 네. 일단 회사명도 특이하거든요. 네네. 플리토 일단 무슨 의미예요, 플리토가? 플리토는 이제 이런 질문 서로 안 하기로 했는데 하셔서 좀 당황스럽고요. 네, 약속을 어기셨습니다. 네네네네. 그래서 네. 갑자기 질문 받은 네, 알겠습니다. 네, 저희 생방송입니다. 네. 자, 그러면 플리토는 일단 어떤 회사인지? 네. 플리토 먼저 소개해드리면요. 전 세계 저희가 한 173개국 그리고 650만 명 정도가 사용하고 있는 언어 데이터 및 번역 플랫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플리토 이제 플랫폼 내에서 하루에 번역되는 그 번역 건수는 7만 건 정도로. 와, 하루에? 네, 하루에 7만 건 정도가 번역이 되고 있고요. 네네. 그래서 뭐 데이터가 7만 건이 누적된다라고 표현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제가 네. 좀 그럼 지금 창업은 언제 하신 거죠? 사업은 하신 지는 몇 년도 설립하신 겁니까? 2012년도. 2012년도. 이제 5년 됐네요. 네네. 그러면 이게 그 사람들끼리 요새 뭐 우리 뭐 크라우드 펀딩 하듯이 네네. 크라우드 번역으로 하는 겁니까?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내가 번역하고 싶은 걸 올리면 네. 전 세계 플리토 회원들이 그걸 번역해 주는 겁니까? 예, 저희 서비스 잠시 소개를 같이 네네네네. 드리면서 네.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제가 저희 서비스는 크게 보면 세 가지 정도 있을 건데, 네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크라우드 소스 형식으로 내가 번역을 필요한 부분, 문장, 아니면 사진, 영상, 모든 것에 대해서 요청을 하면 그거와 관련해서 언어를 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이 번역할 집단지성으로? 집단지성으로. 네네네. 그 모델의 서비스 모델이 하나가 있고요. 네. 그런데 이거는 이제 언어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거지만 전문 번역가들이 하는 건 아니거든요. 네네. 하지만 뭐 기업들에서는 요구하는 게 정말 퀄리티 높은 수준, 그렇죠. 를 요구를 하는 거에 있어서 저희는 이제 플랫폼 내에서 전문 번역가들이 활동하시는 그런 채널도 하나 만들어놨고요. 네. 마지막으로는 거기에다가 플러스로 우리는 내가 직접 플랫폼을 이용해서 직접 요청하고 번역가들이 뭐 가격 비딩하는 거 이런 과정 다 좀 복잡하니 네. 너희가 검수까지 다 완료를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플리토에게 대행을 맡겨주는 총 세 가지의 이제 번역과 네. 관련돼서는 세 가지의 서비스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세 번째가 B2B 그렇죠. 비즈니스인 네, 거네요. 네, 세 번째가. 두 번째, 세 번째. 자, 그럼 B2B 비즈니스 논의하기 전에 네. 요즘 보면 또 이제 인공지능. 그래서 뭐 저도 예전에 한 달 전인가 구글 번역하면 놀랬어요. 제가 구글 번역 한번 해보고서 시험도 한번 해봤는데 네네. 와, 제 생각보다 너무 싱크로율이 높더라고요. 네. 제 생각보다. 그런 식으로 뭔가 지금 집단지성 하셨는데 네. 이제는 인공지능 다 번역하지 않습니까? 기계가.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플리토는 뭐 어떤 대안이라든지 대처 방안이나 뭐 전략이 무엇인지. 네. 저는 이제 영업을 나갈 때마다 네. 이 질문을 받아요. 당연하죠. 알파고 때부터 많이 받았어. 3월부터. 정말 많이 받았어요. 3월 이후부터. 네. 플리토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되겠냐 네, 라는 걸 많이 하시는데 저희 사업 방향은 네. 플리토랑 그런 기계 번역은 라이벌의
관계가 아니에요. 아. 왜냐하면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계 번역은 결국 많은 데이터를 넣어서 점점 정확도가 높아지고 점점 번역의 퀄리티가 좋아지는 건데 네네. 여기에 들어가는 데이터를 생성하는 회사가 저희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플리토는 단순히 번역 회사가 아니라 네. 언어 데이터 회사로 얘기를 드리고 언어 데이터라 하면 아까 거기 말한 것처럼 그 뭐 형태소라든지 네. 뭐 이렇게 기계가 AI가 번역을 잘하려면 네. 얘도 뭔가 소스가 데이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학습할 수 맞습니다. 있는 네. 그런 원천 것들을 그렇죠. 플리터가 제공해 줄 수 있다. 네, 로 데이터를 공급한다고 그럼 로 데이터 비즈니스 할 수 있다는 거네요. 그걸로 수익을 낼 수도 있다. 아, 그렇죠. 네, 실제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일본 엔티티 도코모나 네네. 아니면은 뭐 여러 뭐지 네이버 네. 아니면 라인 뭐 이런 회사들과 저희가 제휴를 맺고 일을 아. 하고 있는 게 그쪽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그러네요. 사전을 만들고 있고 아. 그러면은 그런 로 데이터를 저희는 이제 판매를 그러네요.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뭐 알파고도 네, 그렇죠. 바둑을 처음부터 얘가 뭐 절정 고수가 아니라 18급 했는데 네. 그 로 데이터를 계속해서 얘가 학습을 하면서 올라간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 것처럼 진짜 그 인공지능 번역기가 제대로 하려면 네. 그냥 플리토에서 아주 굉장히 따끈따끈한 데이터가 굉장히 많을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5년간 축적된 네네.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좋은 게 소스가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하루에 7만 건이 이제 매일 요청이 일어나고 음. 번역문이 달린다고 했는데 그럼 저희는 하루마다 7만 건의 데이터가 항상 쌓이고 있는 거고 만약 아까 말한 것처럼 엔티티 도코모나 이런 데서 특정한 뭐 카테고리에 해당하는 문장을 요구를 한다. 네. 아니면 SNS 상에서 요구하는 네. 문장들이라던가 그러면 저희는 그런 따끈따끈한 거는 생성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맞춤 영어로. 요새 약어 같은 거 많이 쓰니까요. 네, 특히. 맞아요. 맞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것도 많이 쓰죠, 또. 네. 카톡 같은 것도 많이 쓰고. 자, 뭐, 사실 우리가 인공지능 뭐 플리토 사업만 얘기해도 오늘 1시간 내에도 모자랄 것 같은데, 그거는 이제 지금 그런 시간이 아니니까, 일단 오늘 영업 쪽이니까, 일단은 이렇게 처음에 집단지성으로 그 B2B 서비스를 하고 계시다가, 아까 이제 그 기업들과 아까 하신 케이스가 생겼는데, 그런 것들로 지금 그게 언제부터 그런 B2B 사업을 하시게 된 겁니까? 저희가 뭐 B2B 사업을 언제 해야겠다라고 정해놓지는 않았어요. 우연히 이제 요청이 와가지고. 네, 근데 이제 저희는 처음에는 집단지성 서비스만 네네, 계속 그렇죠.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네. 근데 집단지성 내에서 이제 점점 많은 기업들이 저희 서비스를 사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예를 들어서 네. 뭐 게임 회사에서 해외 로컬라이징 할 때 음? 이제 번역이 필요할 때 저희 걸 쓰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뭐 해외 직구를 하는 기업들이 네. 번역을 할 때 사용도 하고 정말 다양한 컨텐츠를 수출할 때 사용하기도 하고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이제 저희 플리토 플랫폼을 이용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하지만 집단형 서비스는 언어를 할 수 있는 누구나 대답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이기 그렇죠. 때문에 퀄리티에 개런티를 해주지 않아요. 그래서 기업들이 이런 요청들이 정말 많이 오기 시작을 했고 그러면 우리가 기업들을 위한 공간을 정말 만들어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나온 게 1:1 전문 번역, 즉 플랫폼, 기업을 위한 번역 플랫폼을 저희가 이걸 만들었습니다. 네. 그때부터 저희가 B2B에 본격적으로 진출했다고 할 수 있죠. 실장님 그때 사업 기억하셨어요? 그거? 그때? 네, 그때 제가 기획한 건 아니고요. 네네. 저희 대표님께서 네. 강력하게 추진을 하셨고요. 네. 그것이 그러면 생각해보니까 어떻게 보면 요즘 보면요. 네네. 모든 비즈니스 모델들이 네네. 물론 에버턴 같은 거지만 처음엔 공짜로 쓰게 하다가 네. 체험을 시키다가 신뢰도가 쌓이면 그 다음에 뭔가 프리미엄 서비스 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보니까 기업에 있는 사람들이 네. 개인적이고 아니면 자기네가 어떤 걸 몇 번 해보다가 네, 맞습니다. 체험하다 이거 신뢰가 되네? 괜찮네? 네. 해서 그런 게 서비스가 탄생한 것 같네, 자연스럽게. 예, 맞습니다. 되게 좋은 전략인 것 같은데요? 네, 뭐 소위 말해서 뭐 실리콘밸리에서 린하게 가서 고객 반응을 보면서 서비스를 디벨롭 시켜라는 그 그러니까요. 부분에 상당히 많이 초점을 많이 맞췄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보통 우리가 이제 뭐 기술력이 있거나요. 네네. 아니면 B2C라도 회사에서 갑자기 뭐 이렇게 기업 상대로 해서 B2B 사업을 하려면 네네. 제일 힘든 애로사항이 사실 B2B 영업이거든요. 네네. 왜냐면 기업 사람들하고 이렇게 뭐 대면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를 익숙치가 않으니까. 네네. 근데 플리토 같은 경우는 그런 어려움은 없었나요? 보니까 말씀 들어보니까 뭐 처음에 기업에서 먼저 의뢰가 와가지고 네네. 뭔가 성사되는 것 같은데 네. 그런 어려움은 없었나요? 기업을 찾아 나서는 데 네네네네네. 당연히 처음에는 소위 말해서 인바운드라고 표현을 하죠. 네, 그렇죠. 인바운드에 대한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네. 그것들을 채워나가면서 처음에는 큰 어려움을 겪지 못했죠. 네, 왜냐하면 그 과정에서 오퍼레이션이 들어가고 적어도 조금의 프로세스가 정착되는 과정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 저희가 여기서 기회를 발견을 하고 스케일업을 하는 과정에서는 분명히 또 새로운 어떤 아웃바운드에 대한 니즈가 네네. 필요했고 여기서 네. 분명히 저희는 전략이 필요했었어요. 네.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미지의 땅이다 보니까 네. 저희가 경험을 하면서 저희는 이제 알아가야 되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많이 지금도 사실 많이 힘든 과정이었기 때문에 오라클이라는 CRM을 도입을 이제 저희가 결정을 했던 것이고요. 네. 당연히 누구나 저희는 똑같았습니다. 네. 자, 아까 이제 스케일업을 해가지고 확산하는 데 있어서 네네. 해보시니까 네. 가장 큰 이제 B2B 영업에서 가장 큰 어려운 점은 어떤 점이 제일 어렵습니까? 현재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네. 뭐 네. 제가 네, 영업을 네. 좀 많이 하니까 네, 네. 그래도 이거 회사의 일단 입장일 수도 있겠지만 일단 영업이 몇 명이에요 지금? 저희 B2B 영업. 다 합치면 저희 중국 오피스를 제외를 네네. 하겠습니다. 네네네. 한 9명. 9명? 10명. 굉장히 많으시다. 네네. 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영업이 네. 뭐 저희 아까 말했던 데이터 판매 쪽도 있고 되게 여러 명이 있기 때문에 네네네. 저는 방금 말한 것처럼 아웃바운드 초점에 맞춘 영업만 네네. 말씀드리면 네. 기존에 저희는 이제 새로운 IT와 결합을 해서 뭐 번역가들의 가격을 좀 더 낮추고 좀 이러한 방식으로 나가긴 했지만 기존의 번역 회사들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들과 우리의 그럼 차이점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가격이냐 퀄리티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었어요. 그렇겠네요. 그래서 만약 이제 바로 만나면 플리토 워낙 B2C적으로 유명하니까 그럼 플리토 그 유명한 건 알겠는데 뭐가 다르니? 라는 게 사실 되게 많이 있었어요. 근데 네. B2B가 만들어진 지가 얼마 안 됐고 지금 방향을 많이 찾기 시작했던 게 뭐 MCN이라던가 이제 요즘 많이 나오는 좀 뭐 유튜브로 네네. 해외에 송출하는 그런 쪽이라던가 네네. 그런 쪽에 되게 말랑말랑한 컨텐츠를 번역할 수 있는 회사들은 많지가 않았거든요. 네. 기존의 번역 회사들은 뭐 제조나 기계나 어. 이런 쪽에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었고 그렇죠. 저희는 그래서 그러면 우리도 많이 성장하고 있는 기업이고 그다음에 새로 성장하는 산업이랑 필타기 한번 가보자라고 해서 좀 그쪽에 많이 또 도전도 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뭔가 그 플리토하고 이게 궁합이 잘 맞는 그런 인더스트리, 그런 섹터를 찾은 거네요. 네. 네, 그게 그 중에 하나가 MCN 같은 거네요. 네. 어. 뭐 좀 더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결국은 관리자 입장에서는 이제 포캐스팅 자체가 전혀 불가능하잖아요. 네, 즉 몇 그렇죠. 명의 한 명의 영업 인력이 얼마의 매출을 1년에 달성했을지에 대한 부분과 네. 그랬을 경우에 우리 매출을 언제 예상을 해서 언제 인력을 늘려야 되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전략이 전혀 부재한 상태였기 네네네. 때문에 정말 많이 힘들었어요. 정말 어. 맨 땅에 헤딩하기 같은 느낌이었고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게 하나도 앞이 안 보이는 거죠. 네. 가시성이 없으니까. 네. 그리고 또 이제 사실 영업 이직률도 좀 있었겠네요. 그러면 그때 초창기에는 좀. 초창기는 무조건 마이너스죠. 네. 마진은 물론 저희가 세팅을 했지. 마진도 되게 다양했어요. 어쩔 수 네네. 없죠. 프로덕트의 어떤 완결된 기준이 네. 아니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어쩔 수는 없지만, 네, 다 그런 거잖아요. 그런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네네. 근데 어떻게 근데 이런 세일즈 클라우드란 것은 네. 어떻게 알게 된 거예요, 처음에? 사실 CRM이라는 부분은 제가 그 책에서 봤어요. 네, 매니지먼트에 대한 부분에 관심이 있었던 적이 있어가지고 네네. 책을 읽다가 CRM이라는 부분을 처음 봤었는데 저는 이제 대기업 씬에 있었던 사람이 아니라 전 대학교 2학년 때부터 스타트업 씬에 있었던 사람이라서 네네. 사실 ERP를 제외하고는 써본 적은 없었어요, 프로그램을. 네네. 그런데 결국은 제가 왜 CRM을 써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자면 왜 스타트업을 하는가에 대한 부분으로까지 연결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스타트업을 하는 이유는 저는 크게 세 가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스타트업 씬에 있는 사람들이 네네. 첫 번째로는 정말 내가 한 만큼 정말 어마어마한 보상을 주어주는 기회를 줄 때 스타트업을 하고요. 네네. 아니면은 정말 내가 그 어떤 조직에서보다 압도적인 성장을 거둘 수 있거나 아니면은 워크 앤 라이프 밸런스가 완벽하거나 이 세 가지 기준에서 저는 스타트업을 한다고 생각을 했을 때 네네. 우리 영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정말 올바른 보상을 해주기 위해서는 어카운트 관리가 핵심이었어요. 네. 그런데 초기에 50개, 뭐 100개 정도의 어카운트면은 뭐 그냥 너 누가 했어, 뭐 했어 그냥 찾으면 되지만 네. 나중에 어카운트가 1000개, 2000개로 넘어가면 그것 정산하는데도 막 한 달이 걸릴 거란 말이에요. 네, 누가 그렇죠. 했냐, 내가 0.2% 뭐 이럴 수도 있기 때문에 네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도입을 하는 것이 훨씬 더 낫다고 생각을 그러니까 했습니다. 세일즈에 대한 어떤 그 동기부여, 네, 맞습니다. 인센티브, 아무래도 벤처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 것들이 주지 않으면 네. 일조야 너 일조로 월급 얼마 받고 해 네네. 하는 거 다르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럼 그러면 그래서 이런 걸 해야겠다 했는데 그것도 굉장히 여러 가지 종류가 있고 네. 그걸 안 써보셨잖아요, CRM을 회사에서. 네네.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을
그런 검토하는 네. 과정은 어떤 식으로 검토를 하게 된 겁니까? 우선 사실 뭐 여러 가지 경쟁사, 오라클의 모 경쟁사들 네네. 몇 가지가 있잖아요. 네네. 근데 그 중에서 너무 대기업스러운 한 개를 제외하고 이제 뭐 다 웃으시는데 네. 네. 그래서 뭐 비교를 했는데 저희가 비교할 수 있는 방법 없었어요. 왜냐하면 설명을 해주셔도 네. 사실 머릿속에 이렇게 경험이 없으니까 아. 다 이렇게 시나리오가 그려지진 않았고요. 저희 둘 다 마찬가지였고요. 그랬을 때 결국은 주변 스타트업 씬에서 제가 결정한 기준은 두 가지였어요. 첫 네. 번째로는 내 주변에 있는 스타트업 씬 사람들이 얼마나 이거에 대해서 좋은 칭찬을 하는가, 즉 네. 레퓨테이션에 대한 부분, 네. 그리고 이제 결국은 뭐 소위 말해서 이런 뭐 방송이지만 영업을 하는 사람 중에서 소위 말해서 양아치들이 정말 많거든요. 소위 말해서 양아치라고 한다면은 네. 셀링만 해놓고 네. 관리를 하지 먹튀, 않는 사람. 먹튀. 네, 그래서 네. 뭐 테크니컬 서포팅 전혀 없고 한번 하면 그런 사람 정말 많아요. 네. 그래서 저는 결국 이 사람이 우리가 뭐 프로덕트의 완결성은 좀 뒤지더라도 혹은 아니면 프로덕트가 좀 매칭이 안 되더라도 좀 더 우리 서비스, 우리 플리토를 끌어줄 수 있는 사람이면 더 좋았어요. 어떤 지속적인 관계. 네. 그리고 부연적으로는 뭐 또 플리토를 좀 더 많이 홍보해 줄 수 있는 네. 그런 사람들 찾았고요. 이게 세 가지가 이유였던 것 같습니다. 네. 자, 근데 이거를 실제로 그동안 이제 영업들이 중구난방을 막 하다가 네. 각자 자기 수첩에 적고 막 이렇게 하다가 어쨌든 간에 뭐 이렇게 딱 통합된 시스템이 들어온 거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되니까 영업 입장에서는 해보시니까 네? 처음에 어땠어요? 아주 좋아요? 어때요? 해보니까. 지금 정말 도입한 지 얼마 안 된 상태예요. 네네네네. 그래서 기존에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는 이제 구글 시트로 이제 관리를 하고 있었는데 네네네. 뭐 50개 이 정도면 당연히 관리 가능한데 지금 네. 한 500개 정도, 뭐 아. 600개 넘어가는 상태고 네. 금요일 정도에 됐을 때 차주에는 어떠한 영업권이 발생할 거다 이런 것들을 이제 다 같이 만나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거를 스스로가 분석해서 팀장한테 말하고 그렇죠. 토론하기까지의 그 과정 시간만으로도 너무나 많이 지금 소요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어디를 놓쳤고 어디에 네. 팔로우 해야 되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금 오라클이랑 지금 도입을 하는 과정 속에서 이런 것 때문에 좀 많이 더 넣어줬으면 좋겠다. 네네. 플리토는 워낙 번역 쪽이 사실 뭐 프로덕트가 되게 좀 다양하거든요. 번역 쪽이 사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원래 오라클에 가지고 있는 서비스에 이 플리토를 많이 맞춰달라고 해서 지금 많이 조율하고 있고 실제로 영업사원들이 테스트를 쓰고 있는데 그런 과정 속에서 저는 이제 중간 관리자로서 실제로 이게 좀 많이 그들이 따로 하지 않아도 제가 좀 볼 수 있고 네. 그래서 제가 먼저 좀 주체적으로 좀 더 얘기를 할 수 있는 좀 그런 부분은 좀 장점인데 아직 많이 사용을 해보지 못해서 네. 좀 도입하고 있는 과정 속에 있고 네. 근데 이제 말씀만 들어도 이게 스프레드시트에서 네. 관리하는 대상이 뭐 몇십 개라면 스프레드시트 네. 할 수 있겠는데 네. 이 몇백 개가 되면 또 이게 항목이 또 있잖아요. 그렇죠. 컨택 포인트가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한 회사에 여러 명 있을 수 있고 그렇죠. 그걸 뭐 이 열을 뭐 200개 만들어 할 수도 없는 거고 그거 보기도 쉽지도 않고 그죠? 안 보게 되죠. 네, 안 보게 되죠. 아무래도. 네. 그리고 뭐 그 담당자마다 누구랑 어떤 이야기를 했고 어떤 이야기를 했고 이런 게 다 엑셀에 되게 세분화돼서 기록되는 것도 그렇죠, 아니고 그렇죠. 한 칸에 되게 그렇죠. 중구난방으로 맞아요. 기록되고 있는 과정이고 네. 이 부분에서 되게 아까 말한 것처럼 CRM을 도입하는 거 되게 많이 니즈를 느꼈던 것 같아요. 이게 되게 재밌는 게, 뭐 예를 들어서 두 명의 영업사원 A, B가 있는데 A는 한 번에 딱 한 건만 해가지고 매출이 2천만 원이 됐어요. 근데 B는 2,000개, 3,000개의 기업을 따와서 근데 전부 다 1만 원씩만 썼어요. 네. 그러면 정산을 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안 하게 되거든요. 네, 잘. 네, 네. 근데 실제로 매출이 이 사람이 B가 더 나아요. 네. 근데 회사에서는 큰 건 했네 하면서 A를 더 좋아해요. 그렇죠. 사실 저는 이게 페어하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네. 사실 이런 거는 되게 사소한 부분이지만 그 사람의 어떤 감정선을 건드리고 이 사람이 어떻게 보면 퇴사를 하게끔 만드는 어떤 네.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 성과라는 거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상당히 중요했는데 사실 어쨌든 뭐 지금은 저희 프로덕트와 이제 서로 맞춰 나가는 단계인데 근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되죠. 팀장 말씀 들어보니까 진짜 이 영업들마다 네. 색깔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네. 이게 뭐 진짜 한 방 터뜨렸다 그래서 그 상황 와 하고 그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안 보이는 데서 네. 음지에서 뭔가 하는 사람들이 다 없어질 수가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럼 회사 입장에서 나중 가서 아무것도 남는 게 없을 수 있는 거죠. 네, 그렇죠. 그리고 오히려 제가 더 선호하는 스타일은 작은 걸 더 많이 하는 사람이 네. 더 열심히 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저는 근데 만 원보다 2천만 원이 더 좋은 것 같은데.
저희 공식적인 자리라서. 네. 네네네. 자, 그 어떻습니까? 지금 실제로 네. 매니저님 이제 이게 써보시니까, 셀프 써보시니까, 아, 정말 요런 포인트가, 네. 요런 포인트가 정말 이렇게 중요하구나. 그저 이런 거 안 써보셨다고 써보시니까, 아, 이런 세일스 클라우드 쪽은, 아, 요런 포인트가 정말 영업자한테 정말 도움이 된다 하는 게 어떤 겁니까? 해보니까. 방금 전에 섹션에서 뭐 배준현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캠페인, 그 음. 이메일 다 같이 보내는 거 네네. 이런 부분도 사실 아까 말한 것처럼 저희가 어카운트가 되게 많이 늘어나게 되니까 네. 이거를 한 분에 다 뭐 이메일을 개개인별로 이메일을 또 보내거나 이런 부분 되게 힘들었는데 네. 그런 것들이 잘 구현이 돼 있어서 그 부분도 저희가 많이 도움을 받을 것 같고 네. 그리고 뭐 아까 말한 것처럼 기업마다 관리자들이 사실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저희가 컨택하는 부분이. 네네. 예를 들면 저희는 데이터 판매도 해야 되고 예를 들면 뭐 엔사 같은 경우에 저희는 데이터도 판매를 할 거고 그렇겠죠. 그쪽에 번역도 저희가 받아올 거고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다 관리자가 다른 부분에서 이런 것도 딱 기업만 이제 어카운트만 들어가도 다 세분화되어 있고 이러한 부분에서 좀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네네. 중국 쪽도 어쨌든 이제 저희가 이제 글로벌 오피스를 점점 확장하게 되면 네. 이제 그 영업 채널도 이제 뭐 통일이 돼야 되는 거고요. 네네네. 네. 그래서 그럼 팀장님 앞으로 이런 CRM, 세일스 네. 클라우드를 이제 글로벌로 진출하지 않습니까? 네. 앞으로 이제 어떻게 이걸 더 발전시켜 나가실 생각이세요? 사실 이제 다음 주에도 저희 중국 법인장님께서 한국에 오시게 되는데요. 네네. 그러면은 저희는 이제 먼저 한국에서 어떻게 지금 이제 비즈니스가 진행이 되고 이런 부분 정말 많이 동결을 시켜요. 동결을 이야기를 해야 되지만 결국은 어떤 거리적인 면이나 오버 커뮤니케이션 해야 되잖아요. 네네. 안 되기 때문에서 비롯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최대한 어떤 이런 시스템이 있다면은 실시간으로 좀 서로 얘가 이렇게 진행하고 있네 이런 것들을 공유를 할 수가 있거든요. 네네네. 사실 마치 뭐 글로벌 기업들의 영업 조직이 뭐 어떤 지사를 만드는 형태로서 네네. 똑같은 개념으로서 플리토도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네. 그런 의미에서 이번 CRM 이번 도입은 이제 좀 글로벌로 저희 오피스를 확장해 나가는 데 있어서 되게 중요하게 될 것 같아요. 네. 안 그러면 진짜 커뮤니케이션 비용도 많이 들고 영업이 뭐 지사 영업 인력이 내가 이게 뭐야 이거 어떻게 팔아야 되는 이런 정말 많거든요. 네. 근데 어떻습니까? 실제 이제 사업 팀장님으로서 네. 이제 이게 도입이 되니까 네. 그 가시성이 네. 옛날에 이제 깜깜하게 장님처럼 일하셨는데 네, 네. 지금 이제 뭔가 많이 보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떤 그 새로운 전략을 네. 수립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되나요?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는 네네. 게 언제나 좋고요. 네. 사실 처음부터 바로 될 거라고 기대는 하지 않았어요. 네네. 왜냐면은 우선 잘 모르겠어요. 기능을 잘 모르고 막 네네. 이제 만나서 막 이런 기능을 설명해 주세요. 뭐 개인별로 이렇게 뭐 포캐스팅하고 이런 기능을 네네. 많이 설명해 주시지만 제가 못 따라가는 것도 있고요. 하지만 제 생각에는 저희가 세일즈도 익숙해지고 하면 6개월 내에는 제가 되게 많은 효과를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은 네네. 절대로 뭐 도움이 오히려 더 힘들어요. 네, 새로운 프로세스니까. 네, 왜냐면은 네네. 예전에는 그냥 시간 있다가 며칠 있다 한 번에 몰아서 구글에 하면 되고 했지만 이제는 어쨌든 룰이 도입이 되면 이제 네. 룰이 들어가기 힘들어하고 그렇죠. 또 쓰고 가야 되나 뭐 이런 네네. 것도 있고 하고 쓰는데 또 복잡하거든요. 네네. 네, 죄송합니다. 네. 근데 그거는 좀 자, 이제 질의응답 시간 갖도록 할까요? 네. 네네네. 제 김태식님께서는요, 회사님이 플리토 하니까 영어로 나왔었던 실험 중에 우연히 만들어진 곰같이 생긴 통통 튀는 파란색 물렁물렁 액체로 된 생명체 생각이 납니다. 네. 혹시 여기서 영감을 얻은 게 아닌가 하고 이제 코멘트 줬고요. 제가 답변을 드리면요. 네네. 저보다 분명히 나이가 많으신 분일 것 같아요. 네네네. 네. 네, 약간 아재 분이실 것 같고요. 네네. 그리고 절대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네. 플리토라는 아마 뜻이 있을 거예요. 통통 튀다는 뜻이었어요. 통통 근데 튀다? 통통 튀다는 뜻이었어요. 맞네요. 통통 네, 튀는 맞아요. 파란색 네. 물건. 네, 맞아요. 맞네요. 네. 네네. 자, 그 다음에, 정계섭님, 전문 번역의 경우에 문구 해석에 대한 법적인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는데, 네. 이런 것은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결국은 이거 말씀하신 거는 뭐 계약서를 뜻하시는 경우가 맞는 것 같아요. 문구 네네. 해석이라는 거는. 네. 근데 사실 계약서 의뢰가 정말 많이 오는데 저희는 계약서는 최대한 저희가 맞지 않고 있어요. 왜냐하면 분쟁의 요소가 있고 저희가 그거를 개런티 하려면은
법인까지 끼워야 되는 네네. 변호 법인까지 끼워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는 그런 부분은 계약서는 거의 하지 않고 있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김대식님께서 플리토에서 하는 번역 서비스 하셨는데 회사는 수익이 있어야 운영되는데 네네. 번역 서비스와 수익성 사업하고는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요? 사실 저희가 플리토 이 기업 비즈니스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전문 번역가들이 플리토 내에서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을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있어요. 사실 네네. 수익성이랑 크게 관련이 정말 엄청나게 수익성이 우선이지는 않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하고 싶고요. 그러나 하지만 영업을 하거나 비즈니스 돌아가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수익성은 필요하기 때문에 네네. 그 정도 범위는 정하고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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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금의 펜타곤 시즌 1에 나왔나 보죠? 플리토가? 네네. 저희가 1등 했습니다. 이게 뭔데요? 어떤 프로입니까? 많은 스타트업들끼리 어. 이제 아이디어 경쟁을 해서 이제 뭐 아이디어 설명하고 BM 설명하고 해서 뭐 어쨌든 큰 돈을 주는 대회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네. 자, 김태심 이제 중국 시장에서 CRM 사업 펼치신다고 하는데 네. 중국이 워낙 사기꾼 천지이고 네. 허허벌판 사지인데 네. 여기서 어떤 차별화된 전략과 전술은 무엇인지 국내 중국 진출하는 데 있어서 네. 중국도 그러면 B2B 사업을 하시려는 겁니까? 중국도? 예, 중국도 지금 이제 B2B 사업을 하고 있고요. 어. 저희가 CRM을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요. 저희는 오라클의 CRM을 이용을 해서 알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약간 말이 네, 그렇죠. 네, 네네. 네, 근데 저는 좀 다르게 저도 지난주에 중국 출장을 갔다 왔었는데요. 네네. 중국의 사기꾼 천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그거는 네. 결국 사람의 문제인 것 같고, 네네네네. 네, 결국은 결국 얼마나 자기 프로덕트의 우월성 뭐 이런 부분인 거라서, 네, 뭐 저희는 뭐, 네, 뭐 근데 CRM 사업은 아니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기가. 아니 일단 저는 이제 이런 번역, 네. 그러니까 B2B 번역 사업을 중국에서 하시는 건지. 네, 맞습니다. 네. 크게 데이터 사업하고요. 데이터 쪽이랑 메인이고요. 아. 뭐 그래서 현재 지금 뭐 바이두나 그렇죠. 중국에도 네. AI 하는 거 많으니까요. 회사들이. 지도나 POI 네. 정보나 뭐 그런 정보를 위주로 해서 저희가 사업을 할 거고요. 네. 그리고 기업 번역은 이제 저희가 사실 번역을 대행해 준다고 하면 아까 전에 말씀이 좀 누락이 됐는데 대행을 해준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번역 에이전시를 생각하시게 될 거예요. 네, 그러면은 그렇죠. 플리토와 번역 에이전시 차이점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저희는 이제 솔루션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기업을 위한 솔루션 모델로, 번역 솔루션 모델로 들어가서 이 번역 솔루션이 기업에 사용하는 ERP나 CMS나 등 기업의 인프라와 연동이 돼서 기업 담당자가 언제든지 번역을 할 수 있는, 번역을 신청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거예요. 왜냐면 기존에는 뭐 국내 뭐 N사의 플랫폼에 그냥 네이버에 그냥 번역 치면은 번역 엄청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가격 이렇게 그러니까 번역 에이전시가 아니라 네. 번역 플랫폼으로서 네, 맞습니다. 번역 플랫폼 서비스. 네, API 열어서. 근데 좀 궁금한 거 네. 지금 아까 그런 이제 뭐 네이버라든지 뭐 바이두라든지 요새 뭐 인공지능이 대세니까. 네. 근데다가 어떤 형태소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데이터를 네. 로 데이터를 공급해주는 네. 그런 쪽 사업이 앞으로 더 플리토 입장에서 네. 그게 더 포션이 더 커질 것 같은지 네. 아니면 지금 번역 플랫폼 쪽이 네. 이게 사업성 면에서 네. 어떤 쪽이 매출 면에서 더 앞으로 더 커질 거라고 보십니까? 지금 현재 구성비가 어떻게 돼요? 지금도 번역 데이터 쪽이 훨씬 매출이 그러니까요. 크고요. 그쪽이 네, 훨씬 크고 향후에도 번역 데이터 쪽이 더 크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뭐 네. 알겠습니다. 네. 굉장히 그러면 어떤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확보하실 수 있겠네요. 아직은 저희가 더 나아갈 길이 멀고요. 네. 네, 결국 효율화 작업이 진행이 되면 충분히 안정적인 구조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김진아님, 번역 퀄리티에 따라 고객들의 재사용률이 변화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퀄리티별 재사용률을 컨트롤하는 내부 활동을 하고 있다면 사례 소개 부탁드립니다. 아까 이 부분이 이제 저희 이제 내부에 오퍼레이션 팀이 이제 있으신데요. 아까 저희 단순하게 플랫폼 내에서 전문 번역가들과 매칭하는 그런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고객들이라면 네. 저희는 이제 퀄리티는 저희가 보장드릴 수는 않아요. 네네. 단순하게 매칭만 시켜드리는 거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단순하게 저희한테 정말 대행을 맡겨주시면 네. 그 내부 오퍼레이션에서 번역가들과 매칭도 하고 검수도 하고 QC도 하고 라고 해서 완벽한 퀄리티를 해서 이제 고객들한테 이제 드리거든요. 알겠습니다. 그 두 가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자,
오늘 질문하신 분 중에 한 분 좀 이름을 불러주시죠, 팀장님. 저요. 네. 네, 우선 음. 우선 플리토 이제 통통. 네. 아, 네네. 약간, 김태식님. 네. 네네. 자, 김태식님 저희 스태프 이메일 주소번호, 이름, 주소, 핸드폰, 이메일 보시면 저희가 B2B 세일즈, 임의하면서 당신만 모르는 세일즈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한 말씀만 마치죠. 네, 네. 우선 뭐 저희가 좀 좋은 사례가 되면 오라클에서 지금 이제 스타트업 씬을 위해서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있는데 저희 플리토가 좀 좋은 사례가 돼서 많은 분들이 좀 같이 어떤 노하우를 공유할 수 있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네네. 또 이렇게 플리토의 기회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는 오늘 좀 이 자리가 되게 대표님이랑 저랑 통화할 때는 되게 가벼운 자리다. 되게 네네네. 가볍게 와라라고 해서 되게 가볍잖아요. 그래서 되게 가볍게 입고 왔는데 네네네네. 앞 분들 다 정장 입고 오셔가지고 네. 네, 그래서 저도 제가 정장 아닌데. 사실 뭐. 너무 무례한 그런 건 아니었는지 아닙니다. 네, 저도 정말 너무 좋은 기회였고요. 네네네. 이걸 통해서 저도 플리토 한번 다시 또 공부도 하고 했고 네네. 오라클 공부도 했고 네.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신 두 분께 박수 드리겠습니다. 네.